안녕하세요. 아시아 넘버원 클라우드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람다256의 COO를 맡고 있는 박광세라고 합니다. 저희가 2021년을 맞아 굉장히 오랜만에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던 행사를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지 못하는, 직접 뵙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공간과 시간 제약 때문에 뵙지 못했던 분을 또 한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람다256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람다256은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두나무의 자회사입니다. 두나무는 한국의 로빈후드인 증권플러스와 글로벌 탑티어 규모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람다256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로 출발하여 마치 아마존의 AWS처럼 전 세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이 백엔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종 기술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채 2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아시아 최대의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업자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1,500개가 넘는 기업의 개발자분들과 함께 100여 개의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였고 또 20개 이상의 거래소와 지갑과 연동하여 큰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그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 프로젝트를 또 10여 건 이상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경험을 담아서 2021년 블록체인 5대 동향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블릭 블록체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드체인의 확산, 그 다음으로는 기업용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바스 시장의 성장,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화에 따른 새로운 신규 사업 기회, 그리고 실물 자산 기반 토큰의 확산, 마지막으로 DID 기술의 본격 대중화, 이 5가지를 올해 주목하셔야 될 5대 동향으로 꼽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드체인의 확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다양한 퍼블릭 메인넷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메인넷들의 표준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들 메인넷들을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편화된 메인넷 표준 속에서 개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뎁사들 사이에서는 탈퍼블릭 체인을 선언하고 메인넷 이슈를 겪었던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메인넷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던 크립토 게임 중에 하나였던 크립토키티의 개발사는 자체 블록체인 플로우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은 여전히 15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산하게 되면 여전히 TPS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낮은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 뎁 숫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디파이 섹터가 조금 핫해지면서 활성화되면서 좀 뎁들 숫자가 좀 증가한 면은 있지만 오히려 가스비가 오르면서 업계에서 이슈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더리움 2.0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한 성능 개선 노력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루니버스가 제시하고 있는 사이드체인 기술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존의 퍼블릭 메인넷이 지금 왼쪽에 꽉 막힌 도로처럼 여러 뎁이 동일한 밴드위스의 공간을 캐패시티를 쉐어하는 구조라 그러면은 당연히 성능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루니버스는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하는 즉 서비스별 전용 블록체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쾌적한 성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체인은 다시 메인넷으로
그 앵커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 높은 또 메인넷과 유사한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레이어 2 솔루션의 성공 사례는 바로 텐센트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일길의 차교라고 하는 게임이 텐센트가 개발한 포켓몬고 그리고 크립토키티와 같은 블록체인의 수집을 결합한 게임인데요. 2019년 4월에 중국에서 출시가 되어서 중국 최고 매출 4위를 기록했고 중국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배틀그라운드보다 훨씬 높은 숫자이고 중국 시장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게임이라면 대략 한 1억 다운로드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즉,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크립토키티와 같이 어떤 그 블록체인 지갑 유저만을 상대하셨던 그런 앱들은 수만 명 정도의 유저를 상대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100배 정도 성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유저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루니버스와 같은 사이드 체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일반 유저 수억 명에 이르는 시장을 직접 서비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이미 성능 제약 이슈가 없이 매스 어둡션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기업용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바스 시장의 성장을 꼽아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DC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연 60%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의 스pen딩을 브렉다운한 자료를 보면은 더욱더 많은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기업들을 리서치해 보면은 블록체인 도입에 대해서 53% 이상의 기업이 5가지 우선순위에 꼽는 전략적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도입이 쉽지만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이슈, 그리고 규제적인 이슈, 또 여러 가지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기업들은 블록체인 도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대중화의 허들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발자 입장에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블록체인 속도 및 확장성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이 빠른 기술 현황을 빠르게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개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R&D와 개발 비용은 턱없이 높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프라이빗 키 관리라든지 불편한 사용자 UX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대규모의 팀을 꾸리시면은 그리고 1년, 2년 이상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스는 이 모든 것을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성능 최적화, 여러 가지 UX 이슈, 프라이빗 키 관리 이슈를 직접 해결하고 또 거기에 직접 서비스에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루니버스와 같은 바스를 사용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즉 바스는 서비스형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클라우드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만의 블록체인을 디플로이 하실 수 있고 또 페이주고 방식으로 사용하신 만큼만 매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바스 시장은 글로벌리 연 15%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5년 정도 되면은 약 10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니버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1000여 개 이상의 고객사들과 함께 이런 블록체인의 사용성 이슈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니버스 바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로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이더리움 POA뿐만 아니라 하이퍼레저도 저희가 가장 최신 버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쿼럼이나 배수 같은 다양한 고객사들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바스 서비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루니버스 트레이스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실 이게 종이로 활용한 어떤 공증 시스템에는 문서 위변조에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절차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자가 끼다 보니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공증된 서류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에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모두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문서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장을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사이닝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절대 분실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 공증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각자의 원장에서 데이터를 리뷰하면서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로 앞서 복잡했던 어떤 문서의 공증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또 오늘 금일 소개될 비상장 주식 거래 및 주주명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그런 장부를 기록해야 될 회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장 주식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필요로 했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블록체인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팀을 꾸리고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는 루니버스의 바스 서비스 중에서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매우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루니버스 트레이스의 이용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API와 대시보드로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러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가상자산 영역은 계속 어떤 규제와 새로운 규제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규제들은 결국 이 산업 자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한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FATF에서 여러 가지 주석서를 발표한다든지 가상통화의 회계 기준이 발표된다든지 그리고 특근법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된다든지 또 전자사명법이 개정되고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등 지속적인 신규 사업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 특근법의 트래블 룰이 아직 제도화되지가 않았고 유예가 됐기 때문에 조금 급하지 않게 여기실 수가 있겠지만 루니버스는 이미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는 솔루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YC와 AML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규제인데요. 고객들을 듀딜리전스 해야 되고 의심 거래를 리포트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트래블 룰, 즉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정확하게 남기고 서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람다 256은 싱가포르의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는 레그태그 기업과 제휴해서 베리파이 바스프 API를 개발하고 있고요. 올더링 바스프, 즉 자산을 전송하는 그런 바스프 기관으로부터 베네피셔리 바스프, 수신하는 기관으로 고객들의 어떤 정보가 암호화돼서 안전하게 그리고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블록체인 협회를 비롯하여 업비트, 스페로, 또 인도닥스와 같은 대표 기업들과 제휴가 완료되어 곧 상용화 예정이고 국내에도 내년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물 자산 기반 토큰의 확산이라고 하는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물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토큰 자체에서 밸류가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이미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가 토큰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시고 있고 잘 이해하고 계신 블록체인 기반의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20만이 넘는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로열티 포인트 프로젝트인 밀크는 야놀자를 대표적인 얼라이언스 기업으로 하여 다양한 곳에서 이미 대체 결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대표 프로토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각국의 금융기관들도 CBDC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이 2021년 1월 미국 통화감독청 OCC의 발표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 첫 번째 박스에 있는데요. 독립적인 노드 검증 네트워크, 즉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 운영에 참여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은행들에게 어떤 의견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 신용을 융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불 수단을 하야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말했고요. 또한 KYC AML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규제 대응의 필요성 역시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니버스의 디지털 에세타이제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실물 자산의 디지털 에세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던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피아트 머니,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화를 토큰화하는 부분은 많이 이제 지금 접하실 수 있는 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부동산을 토큰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과 원유와 같은 다양한 원자재를 토큰화하는, 또한 이제는 금융상품들도 시큐리티 토큰과 같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디지털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통화금융청의 발표에서도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효율성이 개선되어야 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블록체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가스피 비용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그 가스피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 돈으로 따지게 되면은 1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1달러를 수수료 내야 되는 것처럼 네이티브 코인 이더를 유저들이 사용해야 되는 사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성능 문제,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보안 이슈로 인해서 이더리움 상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런 유저 사용성 문제를 극복하고 블록체인 성능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에셋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전 인구의 66%가 은행 계좌가 없어서 대표적인 언뱅크드 소사이어티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기반의 디지털 머니가 저희 루니버스 솔루션을 통해서 발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발표를 하실 글루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던 서비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체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루니버스와 손잡고 루니버스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ID 기술의 본격 대중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니버스 DID 솔루션과 함께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DID는 그 정의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중앙화된 방식으로 인증 정보를 관리하던, 즉 해킹당하거나 여러 가지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중앙화된 인증 구조가 아니라 자기 주도형, 자기 주권형 인증 구조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자기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없이 자기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ID의 사용자 가치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경감, 그리고 편의성 증대, 데이터 주권 확보를 들 수 있고요. 이런 사용자 가치는 다시 사업자 가치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될 리스크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편의성 증대는 전환율 증대로 이어지고, 고객의 데이터 주권 확보는 다양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제공을 통해서 리텐션 증대의 효과로 이어집니다. 루니버스의 DID 아키텍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백엔드에서 밈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SDK SaaS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루니버스 DID 개발 환경을 보시면은 이슈어의 VC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다양한 프로퍼티들을 저장하는 환경을 쉽게 GUI 환경에서 세팅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SDK를 통해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 앱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DID 적용 사례로는 저희가 야놀자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DID 기반의 키오스크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고객 디바이스 로컬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야놀자 저희가 여태까지 호텔 방문해서 여권을 4번을 맡긴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객은 훨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대 동향들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파트너스 데이에서 발표하실 각 업체들의 사례를 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나무와 글루와 사례를 비롯하여 블록체인 셀럽 기부 플랫폼의 대표 사례인 베리 프로젝트, 베리컬처에서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연구 노트 시스템, 연구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레드윗에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시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동의서 저장 플랫폼을 개발한 전북대학교의 사례, 그리고 조아라와 브레인 콜라가 협업하여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스토리 콘텐츠 IP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엑스피어 프로젝트, 그리고 블록체인 보상을 통해서 정말 네이버 지식인의 버금가는 Q&A 플랫폼으로 성장한 아하 서비스의 사례, 마지막으로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자산 가치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키고 활용해 가지는 스토리체인의 사례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